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토트넘의 재정 상황인데요. 현재 토트넘은 레비 회장이 이끌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잘 관리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레비 회장이 팀을 잘 운영한다라거나 선수단 임금이 낮아서 재정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들만 있을 뿐 실제로 토트넘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비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토트넘을 운영하길래 항상 직원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팀이 좋은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우승 트로피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리그 순위까지 최악인 상황에서 정말로 토트넘의 재정 상황이 좋은 건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잘 운영되는 클럽으로 평가받았던 토트넘,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클럽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공정한 축구 거버넌스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페어게임은 토트넘을 페어게임 인덱스에서 높은 순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이 지수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투명성, 팬 참여, 윤리성 등을 기준으로 클럽을 평가합니다. 2001년부터 토트넘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다니엘 레비는 이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큰 만족을 표했는데요. 레비는 토트넘은 좋은 거버넌스를 자랑하는 클럽이며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20여 년 전 ENIC가 클럽의 지배 지분을 인수한 이후 레비가 쌓아온 경영 방식이 맞는 방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토트넘 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거나 믿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올 시즌 상황이 정말 참담하기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절반 이상을 패배했죠. 상위 4위 경쟁은커녕 강등권과 훨씬 더 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 승격팀들이 이 정도까지 부진하지 않았다면 토트넘은 시즌 끝까지 강등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팀 성적이 최악이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 공개한 23-24 시즌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세전 손실은 2,600만 파운드였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중 8번째로 나쁜 성적이지만 전년 대비 73%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손실액이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023년 8월에 이루어진 단 한 건의 이적, 바로 해리 케인을 미넨에 판매한 것이었죠.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이 기록한 8,230만 파운드의 선수 판매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토트넘의 재정 상황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04-05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15년간 토트넘은 단 2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흑자를 기록해왔는데요. 이 기간 동안 토트넘은 총 4억 6,840만 파운드의 세전 이익을 기록했으며 특히 17-18 시즌에는 1억 3,890만 파운드로 사상 최대 흑자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요. 지난 시즌 기록한 2,600만 파운드 손실은 5시즌 연속 적자를 의미하며 2019년 여름 이후로 누적 손실은 무려 3억 2,990만 파운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재정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체 수익은 2023년에 비해 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로 과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전 손실은 마이너스 73%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2024년에는 손실폭이 급격히 줄어 재정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임금 지출은 12%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선수와 직원들의 급여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임금 부담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순 지출은 50% 증가했는데 이는 선수 영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 부채는 3% 감소하여 부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 지표는 감가상각을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 딱 봐도 토트넘은 다른 팀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유형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상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토트넘의 스타디움은 다른 팀들에 비해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구장이 낡아지는 부분을 계산하여 장부에서 그 가치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토트넘 스타디움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지만 19-20 시즌 이후 토트넘이 신규장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후부터 매년 7천만 파운드의 감가상각 비용을 실적에서 차감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 비용이 2억 1,390만 파운드에 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면 토트넘은 실제로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신구장을 짓고 나서 정말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이 사업을 비축구 분야 수익이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NFL과 제휴를 통해 2030년까지 10경기 이상을 개최할 예정이고 복싱 파이널 매치, 뮤직 콘서트, 럭비 경기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오는 유로 2028 대회 경기들도 이 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됩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중계권 확대와 입장 수입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특히 토트넘은 연간 1억 파운드 이상의 입장 수입을 올리는 잉글랜드 4개 클럽 중 하나입니다. 그 덕분에 상업 수익은 2억 5,510만 파운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기록하며 첼시와 아스널을 앞질렀죠. 또한 지난 10년간 1억 9,530만 파운드 증가라는 전국 최고 성장폭을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해서 토트넘의 장부에는 5년간 적자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신구장 이후 토트넘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25 시즌에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 손실을 내더라도 PSR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 말은 선수 영입을 많이 하더라도 장부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가상각 때문이 아니라 운영 차원에서의 문제도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운영 수익성 악화의 주범, 과도한 이적 지출, 그리고 최악의 선수 판매. 18-19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당 감가상각은 4,750만 파운드로 프리미어리그 11위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현재 선수 감가상각이 1억 3,580만 파운드로 리그 5위로 급상승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과감한 선수 영입이 감가상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하얀색 지표는 감가상각을 제외한 운영 이익을 나타내는데 토트넘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지만 이익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토트넘이 다른 클럽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선수 판매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토트넘이 매년 선수 판매로 기록한 이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11년간의 선수 판매 수익을 보면 핵심 선수인 가레스 벨 13-14 시즌, 카일 워커 17-18 시즌, 해리 케인 23-24 시즌처럼 일시적으로 수익이 올린 시즌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을 제외하면 토트넘의 선수 판매 수익은 저조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2029년에서 2023년까지 토트넘은 7,990만 파운드의 선수 판매 수익을 기록했지만 이 수치는 잉글랜드에서 18위에 불과하며 첼시와 맨시티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축구 팬들이 항상 이적 실패로 비난을 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조차 이 기간 동안 토트넘보다 더 많은 이적 수익을 올렸습니다. 항상 이적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메뉴를 예시로 생각해보니 체감이 확 되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은 이적 시장에서의 판매 수익은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 비용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선수 판매에 의존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쿼드 재정비와 강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적 시장에서 지출을 급증하면서 수익성 악화와 현금 흐름에 부담이 가해졌는데요. 지난 두 시즌만 따져봐도 토트넘은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현금 유출을 기록하며 많은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트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리빌딩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라면 이제는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적 지출을 줄이면서 그 금액을 선수단 임금에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B클럽보다는 셀링 클럽으로 노선을 정해서 선수 판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아직 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팀이 리버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버풀은 선수 영입 지출에 있어 빅6 중 꼴등입니다. 토트넘은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리버풀은 선수 영입 지출을 무리하게 따라가는 대신 선수단 임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확실한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리버풀의 임금 총액은 토트넘보다 무려 1억 6,420만 파운드나 많았어요. 이렇게 선수단 임금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팀의 핵심 선수나 레전드 선수들이 더 오래 팀에 남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선수 영입 지출은 빅6 중 5위인데 선수단 임금은 다른 빅6 클럽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경쟁력 있는 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토트넘 임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봐야겠죠? 지난 시즌 토트넘의 임금 총액은 2,920만 파운드였습니다. 이는 전 시즌보다 12% 감소한 수치로 이 숫자는 빅6의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1억 파운드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토트넘의 임금 및 수익 비율은 42%로 프리미어리그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및 수익 비율은 총 수익분의 선수 임금에 곱하기 100을 한 값인데요. 즉 토트넘은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율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에서 임금 지출이 많은 20개 클럽들을 비교해봤을 때 토트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AC 밀란과 레알 마드리드만이 50% 이하였는데 이 두 클럽은 최근 몇 년간 자국 리그 혹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팀들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모두 다 알다시피 무관입니다. 신중함과 지나친 인색함 사이의 차이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비와 토트넘이 지나치게 신중한 걸까? 아니면 이 방향이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수익은 급감한 반면 선수 임금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낮은 임금과 수익 비율은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성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낮은 수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은 0910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임금 총액 순위에서 상위 6위 안에 들지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리그 5위를 차지했지만 임금 총액 순위는 7위였고 이는 명백한 초과 성과였죠. 이 지표를 보면 토트넘의 임금 총액 순위는 대부분 6위였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에 비해 좋은 성과를 보였던 시즌이 더
많았죠. 그래서 토트넘은 더 안정적인 경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이번 시즌 토트넘의 리그 순위는 1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감독과 선수단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뉴캐슬과 아스톤빌라마저 토트넘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킨 또 하나의 요인은 레비 회장의 연봉인데요. 레비는 23-24 시즌에 370만 파운드를 수령했으며 22-23 시즌에 받았던 660만 파운드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 CEO입니다. 지난 10년간 레비는 토트넘에서 4,070만 파운드를 벌었으며 18-19 시즌에는 구장 완공 보너스 덕분에 700만 파운드를 보너스로 수령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스타디움 때문에 큰 부채가 있을까요? 새롭게 지어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회계 장부상 15억 파운드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클럽의 대규모 부채를 초래했는데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토트넘의 총 부채는 8억 7,210만 파운드로 이는 에버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채입니다. 이 중 일부는 5억 2,500만 파운드의 장기 채권이고 나머지 1억 1,200만 파운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대출받은 금액인데요. 구장 건설 작업으로 인해 토트넘은 이자 비용으로 2,970만 파운드를 지출해야 했고 9년 동안 총 1억 6,390만 파운드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토트넘의 부채 대부분은 고정금리 대출로 이자율이 3.16%로 영국 기준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9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3,470만 파운드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죠. 나머지 부채는 그 이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레비 회장이 영리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디움 부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트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토트넘과 맨유의 가장 큰 목표는 유로파 우승입니다. 이 유로파 우승은 단순히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은 이제 리버풀, 첼시, 맨유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수입 없이 클럽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성장했습니다. 첼시는 최근 2시즌 동안 구단주가 8억 파운드를 투자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의 지배주주 회사인 ENIC가 1월에 3,500만 파운드를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략적인 변화보다는 긴급 대응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NIC와 레비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그들이 토트넘을 완전히 바꾼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단주들이 인수하기 전인 0001 시즌에 토트넘의 수익은 세계 축구에서 17위에 불과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 수익 없이도 9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 안정적인 경영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로파 리그 우승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트넘은 이제 확실히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현재 재정 상황을 다시 요약하자면 현재 채무 구조는 양호하지만 연간 3천만 파운드 이자 부담은 여전하고 구단주는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이 없으며 챔피언스리그 복귀가 없으면 지출 여력도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비 회장은 23-24 시즌 재무제표 발표와 함께 명확히 말했는데요. 오늘날 재무 수치를 면밀히 보면 지출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운영 수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벌지 못한 돈은 쓸 수 없으며 클럽의 재정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따라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일정 예산은 마련되겠지만 챔피언스리그 복귀 없이는 최근 시즌처럼 큰 지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트볼이었습니다.